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일단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정치 판결이 내려진 셈인데 왜 이게 정치 판결인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담당 판사 유창훈 판사도 정치적인 그 고려가 있었다는 것을 이 영장을 기각한 기각문에서 얼핏 밝혔습니다. 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오늘 뭐 조간신문들이 실지를 못했죠. 이 새벽에 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자, 증거인멸 여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지금 유창훈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도 지금 앞뒤 모순되는 말들이 막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한두 줄로 끝납니다. 그 한두 줄로 뭐 도망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가 소명됐다 이렇게 한두 줄로 끝났는데 이 그 유창훈은 뭔가 캥기는 게 자기 본인도 많았던지 이 800자가 넘는 그런 이 이유서를 내놨습니다. 892자. 892자에 달하는 장황하게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나중에 뭐 어떤 변명거리를 남기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선일보 기사 내용으로 일단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시 23분 오늘 새벽 2시 23분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불구속 수사 원칙 이것을 내세울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속 수사 원칙이 배제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이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재명은 풀려났습니다. 이 가장 그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는 유창훈도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인정을 했죠. 그러면 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하면서도 구속을 안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위정교사 혐의가 있죠. 위정교사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유창훈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범죄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냐면은 이재명이 그 검사 사칭 그것과 관련해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회유하고 압박하는 그 생생한 녹음 파일이 있죠. 그 녹음이 털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공사 그러니까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자, 상당한 의심이 들면은 그걸 구속을 시켜서 신병 확보를 해서 보강 수사를 해서 재판에서 다퉈야죠.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상당한 의심이 들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를 하면서 원래 성남 시민들에게 사실상 돌아가야 될 200억 원을 배임을 했다. 오히려 그것을 민간업자 정바울에게 다 몰아줬다. 이것이 검찰이 이 배임 혐의로 근거인데, 그렇게 이재명이 관여가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를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연히 배제하면 이재명이 관여를 하죠. 성남시장이니까. 그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도 하고 본부장을 하고 했는데 그때 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지라고 정진상이 자기에게 이야기를 했다.
바지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정진상 말은 곧 이재명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상당한 의심, 그래서 상당한 의심이 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아니 뭐 이 위정교사처럼 녹음도 없는데 뭐 이재명이 직접 지시한 녹음도 없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결문을 쓴 거죠. 자,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지시했다는 것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걸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한번 다퉈봐야 된다. 그 밖에 있으면서 변호인들하고 막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방어권 보장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화영이 정결을 하고 북한에 막 돈 보내는 이런 걸 정결을 하고 이재명은 그냥 클릭만 했다. 뭐 이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재명의 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부인을 하는 주장.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다른 또 상황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어떻게 이화영을 압박을 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그 자백 내용을 바꾸도록 했는지가 또 어제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공개가 된 게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이었는데 유창훈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이 위정교사 및 이 판결문에 나온 겁니다. 위정교사 및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보기 어렵다. 그래서 충분히 그 위정교사는 충분히 이 증거가 확보되어 있죠. 녹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 인적 물적 자료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멸할 자료가 안 남아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구속을 안 시킨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가서 증거 인멸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북 송금 혐의의 그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 이것도 또 정황이 있기는 하다. 의심할 만한 정황, 부적절한 개입. 그런데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 대북 송금, 그러니까 이화영, 뭐 이런 사람들, 안부수, 그리고 경기도 평화 부지사 밑에 있던 평화 국장인가요? 신모 국장 이런 사람들이 개입을 한 것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 몰랐어. 난 그냥 클릭만 했어. 자기들이 정결 다 했어. 이화영이 혼자서 한 거야. 자, 이게 완전히 정치적 판단인데, 자, 그래서 제가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연합뉴스는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연합뉴스 제목에서, 이 판결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연합뉴스,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적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에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이 자료 판결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별건 재판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라서, 제1야당의 대표라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다른 재판, 선거법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상황, 그러니까 피의자가 뭐 다른 재판에 있기 때문에 바빠서 그렇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당 대표라서 여러 가지 뭐 일정이 다 공개되고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기가 어렵다. 누구 사람을 만나서 회유 압박을 하거나 하기 어렵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다 그렇게 해왔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은 오히려 반대로 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검찰의 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이, 그러니까 피의자 이재명이 이 사건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처벌을 피하려 한다. 스스로 또는 측근들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 인멸을 했고 계속 인멸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체포 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지위, 당대표라는 지위를 이용을 해서 공범이나 참고인을 해유하고 압박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검찰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증거인멸을 하기 쉽다. 회유, 압박 이거를 통해서 본인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영장판사는 오히려 당대표라서 여러 가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 같은 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협박이 먹힌 것 아닌가. 이 부분을 보면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석방한다. 이거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이 협박이 먹혔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민주당이 탄원서라는 걸 냈죠. 탄원서를 이 유창헌에게 냈는데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막 사인하고 막 그 했던 거 전직 국회의장 4명이나 사인하고 했던 그 탄원서 그리고 이 뭐 서명을 받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면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처리해야 될 주요 안건들의 업무 처리가 어려질 것이고 입법 활동이 마비가 된다. 이 협박이죠.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할 뿐더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뭐 국정이 마비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자,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구속을 하면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니까 이 유창훈도 그 당 대표, 정당의 현직 대표 이야기를 이 안에 넣은 겁니다. 판결문 안에. 자, 그래서 이게 이 정치적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재명은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새벽 4시에 입장문을 또 발표를 합니다. 이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이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죠. 김명수가 24일 날, 사흘 전에 퇴임을 했는데, 그 전에, 현직에 있으면서 인사를 해서 특히 영장법원, 많은 정치적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법원은, 좌파 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배치를 했다. 자, 그런 분석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 분석을 해드린 대로 유창훈 판사는 이 좌파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기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과 연결된 사람들, 박영수 특검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김용에게 알리바이 위정을 했던 사람들 다 기각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의 대변인 그 김의겸과
청담동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더탐사, 강진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연결된 사람들을 기각을 했죠. 거기다가 이 건순일과 건순일 라인이다. 유창훈이 같은 대전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법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인연이 있어서 건순일 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건순일이 이재명을 한번 살렸죠. 그때 재판 거래 김만배를 통한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선거법 판결에서 이 건순일이 주도해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재명이 다시 기사회생해서 대통령 선거에도 나가고 당대표가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 라인의 밑에 있는 이 유창훈이 다시 한번 이재명을 살렸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건순일 유창훈 라인이 이재명을 차례로 한 번씩 지금 2번을 살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창훈도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찔렸는지 영장 기각 사유를 892자 장황하게 남겼습니다. 통상 한두 문장으로 끝나죠. 뭐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나는데 보통 이 기각을 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남긴 것은 본인의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 판사가 그것도 판결을 제대로 못 보느냐 하기 때문에 그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뭐 이런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뭐 이렇게 녹음이 다 돼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판결문에 남기는 또 이런 일종의 기교를 부린 겁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기사는 문화일보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정치적 날개단 이 대표 충격에 빠진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이재명을 지목한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재명은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날개를 달게 됐다. 자, 판사람의 그 정치적 판결에 의해서 판사 한 사람의 이 정치적 판결에 의해서 이게 전국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뭐 뒤바꾸려고 하겠죠. 이재명 쪽에서 아마 지금부터 광기가 일어날 겁니다. 광풍이 불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부터. 그래서 일단 문화일보 기사는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재명은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반격뿐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가전 이 험담과 비난을 막 퍼붓겠죠. 그리고 당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배신자 색출,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그래서 대여 공세뿐이 아니고 이 민주당 안이 비주류, 비명계, 피의 숙청을 벌일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지금 비명계도 어떤 행동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거의 말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당을 만들거나 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어 보이고 그 안에서 뭐 침묵으로 있거나 뭐 그 정도 하겠죠. 방송에 나와서 뭐 몇 마디 하거나 그래서 그 민주당 비주류로부터의 이 저항, 반발 이것은 뭐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서울중앙지검 조금 전에 알림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주 짧게 입장문을 냈는데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을 하고 판사가 다 인정을 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의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 이화영 진술.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이화영을 해요하기 위해서
해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다 썼죠. 부인도 동원하고 뭐 박찬대 최고위원도 막 보내고 그래서 이재명의 개입을 인정한 그 이하영이 뭐 그러니까 이하영의 진술에 이재명의 개입이 인정이 됐는데 그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그러니까 이하영이 말이 오락가락 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 또 위정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죠. 위정교사 혐의, 그 녹음, 그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거꾸로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음. 자, 이렇게 하고 입장이 나왔는데, 검찰 입장이 나왔는데 계속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 3면 기사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화영 부인, 당에서 당신을 의심한다. 옥중 서신 쓰지 않으면은 왕따가 될 것이다. 남편을 협박한 거죠. 검찰이 이런 해요 정황이 담긴 접견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반 면회를 하면은 녹음이 되죠. 그 접견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 안에 보면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당직자와 그 이하영 부인 백모 씨, 백정아 씨가 이하영 면회를 가서 압박하고 해요한 내용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제 이하영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거 그 영장실질심사가 아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또 다른 그 변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하영 재판에서 해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하영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백정아 씨가 이하영을 접견한 상세 기록을 공개를 했는데 이 7월경에 민주당 당직자 김모 씨는 백정아 씨와 같이 이하영을 접견한 자리에서 옥중 서신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위에서, 자, 검찰은 위에서가 이재명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위에서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요청했다. 자, 그리고 이 백정아 씨가 그 옆에서 거들립니다.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이거 뭐 공산당입니까? 당에서 당신을 의심하고 있다. 여기서 옥중서신을 쓰지 않으면 여기서도 왕따, 저기서도 왕따가 된다고 설득을 했다. 자, 그리고 8월 21일 접견에서 8월 21일은 아마 백정아 씨가 혼자 남편 접견을 간 모양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이하영을 압박해서 허위 순실을 하게 했다. 이 내용의 이재명 SNS 글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재명이 쓴 이하영 당신이 검찰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자백했다는 걸. 이런 것을 그것을 이하영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백정아가 10개월간 잘 참았으니 조국보다 당신이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속된 10개월 동안 불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잘 참아왔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 이거 다시 번복하면은 당신은 조국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돼 있다. 지금도 돼 있는데 앞으로 영웅이 될지 잡범이 될지는 당신이 판단하라. 계속 거짓말을 하면은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은 백정아 씨가 이하영과 접견한 후에 박찬대, 안민석, 주철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과 총 16차례 연락한 정황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조직적으로 이하영을 해요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영장법원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면서 기각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조창훈 판사의 이 판결 배경을 놓고 또 상당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제가 주요 신문의 일면 톱 제목만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선동아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김여정 하명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헌재 결정이 3년 만에 나왔습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강군선언 괴물 현무 고위력 미사일이죠. 첫 공개 어제 국군의 날에서. 동아일보는 9시간 16분 영장심사 증거인멸 우려 공방. 그런데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그렇게 정치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9월 27일 보내드린 조간딱불이었습니다.